정영진 축의 매불쇼. 매우 위험한 수요 난장판 지금 출발합니다. 수요 난장판. 자, 애가 셋인 정영진 씨 걱정됩니다 오늘. 뒤로 좀 잠깐 네. 있겠습니다. 화장실 가는 것 말리지 않겠습니다. 오늘은 좀 봐주십시오. 예, 오늘은 방산 업체와 용병의 만남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 예, 결국 만나네. 드디어 만났어. 예. 와, 이거 진짜 난리 났어. 드디어 한 자리에 만납니다. 자, 그러면 만나볼까요? 멀리 프랑스 파리에서 오신 분입니다. 송영길 대표님,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세한 인사는 잠시 후에 나누기로 하고요. 자, 그리고 해병대 정훈 장교 출신입니다. 누구야? 최진봉 아, 교수님 진짜? 어서 오십시오. 해병대 제가 전문가입니다. 해병대. 해병대. 아, 진짜? 오늘은 다 군사 조직이야. 오늘 처음 알았어. 예. 자, 그리고 무기를 생산해내고 드디어 처음으로 판매가 이루어졌습니다. 방산업체 대표 변희재 대표님 어서 오십시오. 네. 첫 판매로 지금 아주 들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만족스러워. 네. 자, 그리고 신엄마 부대 부대는. 오윤혜 대표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오연입니다. 오늘 수요일 난장판 너무 기대됩니다. 네, 반갑습니다. 고맙습니다. 뭐 때문에 기대하는지는 알고 계신 거죠? 지금? 아, 녹화 전에 네. 저 이분의 이런 모습 처음 봤거든요. 아, 지금 뭔가 난리 났어. 상남자 느낌. 예. 민주당에서 찾아볼 수 없었던 그런 약간 그런 전투력, 네. 섹시함 이런 게 아, 느껴졌네요. 섹시함까지 갑니까? 아, 느껴지던데? 거기까지가? 너 일부러 막 부추기는 거 아니야? 오늘 다 끌어냅니다. 네. 아니, 송영길 대표가 변희재 대표 만나자마자 변동지 와, 깜짝 놀랐습니다. 깜짝 놀랐어. 뭐 변동지입니까? 아유, 그거 참. 자, 우리 그 송영길 대표를 제가 네. 2주 전에 KBS에서 만났어요. 와, 근데 보자마자 첫 인사가 야, 너 나 욕했다며. 야, 너 나 파리에서 빨리 한국 오라고 얘기했다며. 멋있어. 아, 대표님. 아, 얼굴이 편안한 얼굴이 아닙니다. 위협을 느껴요, 저 같은 사람은. 그래서 다 소식을 전에 들었습니까? 예, 아니 내가 그날 스튜디오 갔더니 최욱이가 그랬다고 누가 이야기했더라고. 알고 들어가시라고. 알고 들어가시라고. 야, 보자마자 바로 그걸 인사로 들어오니까 아유, 내가 아주 어쩔 줄 모르겠더라고. 약간 좀 위압감이 있는. 아, 얼굴이 안심이 안 되는 얼굴이잖아요. 네. 면전에서 그렇게 말하기 쉽지 않거든요. 쉽지 않아요. 네, 태욱도 실제로 보면 그래도 윤석열 대통령보다는 인상이 괜찮죠. 아, 거기는 진짜 위압감을 느끼잖아요. 그렇게 보십니까? 네네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뭐 엄청난 두 분 함께 하는데 일단은 좀 말랑말랑하게 근황 토크. 네. 우리 변희재 대표님, 예. 지금 7년째 태블릿 PC와 싸우고 있나요? 7년째입니다. 아, 7년째. 네, 7년째입니다. 그런데 이제 처음으로 약간 균열이 생긴 느낌이 나고 있죠. 이제 제가 출소한 다음에 사실 조작은 출소한 다음에 100% 잡았거든요. 아. 그 전까지는 의혹 제기였는데 네. 100% 조작을 잡은 다음부터 이제 완전히 이제 언론에서는 이제 그냥 무시하는 게. 오히려 의혹 제기할 때 많이 보도했어요. 아, 그랬어요? 조작을 잡으니까 그때부터 보도가 안 됐는데 네. 한 4년을 이제 계속해서 바닥에서 집회와 유튜브를 하다가 소영길 대표가 그냥 툭 그냥 아니 세게 한 것도 아니야. 왜 변희재 구속 안 하냐. 요 한 마디 툭 던졌는데 변희재 잡아가라. 언론계하고 여의도판이 막 지진이 일어나는 것처럼 호들갑을 떨고 막 난리를 벌이고 막 심지어 소영길이 태블릿 폭탄으로 막 정당을 파괴한다 막 이런 말까지 나오고 아, 그런 얘기가 나옵니까? 국힘다 희한한 말들을 해가지고 좀 이상하게 보고 있어요. 이상하다. 태블릿 조작은 한동훈이 했는데 왜 이렇게 날뛰지 다른 사람들이? 같이 했나? 나는 그런 의심이 들 정도로. 네. 근데 그 태블릿 관련해서 뭐 누가 또 영화를 만든다고요? 제가 그 김지훈 감독이라고 화려한 휴가 있는데 아, 이거 이름 이렇게 얘기해도 얘기해도 되니까 굉장히 이거 불명예스러울 수 제가 그 있는데요. 손혜원 의원을 목포를 해서 돕다가 목포를 많이 가잖아요. 네. 근데 김지훈 감독이 원래 그 목포는 한국 영화 만들어서 목포 사람들 되게 친해서 목포 사람들과 같이 김지훈 감독 연극을 보러 갔거든요. 저를 보자마자
이거 영화 해야 된다는 거야 보자마자. 태블릿 관련해서? 태블릿 영화자고 이거는 실화라고는 아무도 안 믿을 것 같다 외국에 나갔을 때. 네. 김지훈 검찰, 감독이? 김지훈 감독이 뭐 재벌 껴있죠, 언론 재벌 껴있죠, 검찰 껴있죠, 언론 껴있죠. 이 조작을 파헤치는 이 한 인간의 정말 이 위대한 투쟁. 자기 인정 써버리네. 너무하네. 그래서 칸느 영화제를 겨냥하고 네, 이거 영화를 지금 만들려고 그러고 있어요. 구체화되고 있어요? 아니면 장난이야? 아니 말만 하고 이제 목포에서 지금 아마 7월 중에 다시 만날 거예요. 이제 네. 준비하는데 왜냐면 이걸 정리를 해야지 게임을 끝내줘야지 영화로 들어가는데 그래서 빨리 한두 달에 끝내버리고 네. 저는 이미 캐스팅을 많이 얘기를 했었어요. 이 손석희 역할에 그 김승우 배우를 제가 하면 좋겠다고. 김남주의 남편 김승우 배우. 그렇게 얘기하면 그분들 화날 텐데. 아 싫어합니까? 딱 맞잖아요. 그 기공자 이미지 하면. 아. 변희재 역할은 변희재가 하려고 그랬는데 그 송승헌 씨가 또 뭐 관심 있다 그래서 뭐 송승헌 씨 야 너무 미하시다. 자기 배역을 왜 송승헌한테 맡겨? 양보해드릴 의사가 있다. 송승헌 씨한테. 송승헌 씨한테. 네, 네, 제 역할을 하면 되겠구나. 네, 알겠습니다. 네. 그냥 뭐 농으로 한 얘기 아닐까 싶기도 한데. 그냥 80% 이상 될 것 같은데. 어떻게 되는지 저희가 지켜보도록 그리고 하겠습니다. 거기 제가 하는 중요한 얘기는- 역할인 송영길 대표 역할은 송영길 소영민 대표가 대표가 하고 채용 역할 채우기 하고 역할이 없어. 나는 역할이 없어. 그래야 출연료가 싸니까 나는 역할이 없습니다. 직접 하는 게 출연료가 싸. 아 역할이 없습니다. 네. 우리 최진봉 교수님은 어떻게 한동훈 역할 하겠습니까? 뭔 소리야? 보세요. 안 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우리 송영길 대표님. 네. 송영길 대표님은 변희재에 대해서 관심이 있었던 인물입니까? 뭐 변씨가 그럼 똥 생각이 많이 났죠. 똥. 똥? 아니 변씨가 똥. 전소할 때. 실제로 사실 관심을 안 가졌죠. 네, 안 가졌는데 언제부터 그런 거예요? 언제 관심 가진 거예요? 우리 지지자들이 변희재처럼 저렇게 윤석열 한동훈에 대해서 겁도 없이 과감하게 발언한 사람이 없다. 민주당 프랑스 국회의원 계실 때. 아니 프랑스 가기 전에도 가기 그렇고 전에. 그런 이게 얘기는 들으셨군요. 예, 뉴스를 보면 어. 하도 변희재 그래서 변희재 내가 유튜브를 한 두세 번 들어봤어요. 못 듣겠죠. 아 근데 진짜 겁대가리가 없이 아 윤석열 한동훈의 멱을 따겠다 뭐 이게 뭐 이렇게 지금 우리 민주당 국회 160여 명이 다 조심조심 지금 네네. 쫄아 있는 느낌이잖아요. 그렇습니다. 근데 민주당 100명 의원 100명 역할을 하고 있다 이런 평가를 받고 있어서 진짜 들어보니까 대단하다. 근데 저도 법률가 아닙니까? 네. 근데 좀 이해가 안 됐던 게 아니 지금 윤석열 한동훈을 고발까지 해놓고 거의 뭐 반말로 목을 따겠다고 막 저렇게 떠든 사람을 왜 안 구속시키고 있지? 우리나라 이렇게 민주국가가 됐나? 심지어 보석 중인데. 보석 중이고 네. 더불어 이제 법률적으로 말하면 다른 것도 아니고 바로 이 사건으로 예. 다른 형사 사건이 아니라 바로 태블릿 PC가 조작됐다. 조작됐다는 허위 사실을 유포함으로써 네. JTBC와 손석희 명예를 훼손했다는 이유로 명예훼손죄 역사상 구속을 시켜서 5년을 구형해가지고 실형 2년을 한 것도 아마 처음 있는 일일 거예요. 그런가요? 아니 그렇잖아요. 아니 조국 딸 조민 포르쉐 탄 것도 허위 사실 아니라고 네, 무죄 때리는 무죄입니다. 마당에 이거를 이래가지고 실형 1년을 살다가 보석으로 나와 있는데 네. 보석의 허가 조건이 태블릿 PC 관련 집회 및 시위에는 절대 참석하지 말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간단해요. 한동훈 장관을 자기를 이렇게 욕을 하는데 바로 보석 취소 청구해라. 네. 시위도 하고 법무부에서 있고. 하면 조건에 위배되니까. 그러니까 바로 구속돼서 1년 살아야 돼요. 한동훈 네. 집 앞에서 집회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리고 숨어서 하는 게 아니고 더 탐사의 강진구 기자가 한동훈 씨 집 앞에 갔다가 스토커 침해 범죄 4조인가 거기에 적용이 됐는데요. 네. 그걸 가지고 막 탄압을 했잖아요. 근데 여기는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오고 있잖아요. 완전히 스토커 범죄 딱 적용되는 지금 행위를 하고 있는데 한동훈이가 저 참을 수 없는 존재의 가벼움이 왜 참고 있냐 이거죠. 거기서 의문점이 생기기 시작했군요. 그렇죠. 그래서 아니 지금 계속 떠들어도 구속 안 된 사람이 두 사람이 있어요. 안혜욱 씨하고 변희재. 안혜욱 누구야? 그 줄리 의혹을 제기했던 줄리 분이 의혹을 있습니다. 제기했던 분을 구속영장 청구했는데 경찰에서 구속영장 청구했더니 검사가 해줬어요. 기각을 시켰어요. 네. 안혜욱 씨가 얘기 들어봤더니 자기 집에 증거가 차고 넘치는데 왜 압수수색을 안 하는지 모르겠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두 사람만
취해법권처럼 네. 마음대로 지금 윤석열 정권과 김건희 여사와 한동훈 장관을 공격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네. 둘을 방치하고 있는 것은 이해할 수 없잖아요. 이해가 안 그게 돼요. 1번이고 두 고소해서 번째는 기소됐어요 안혜옥 씨는. 기소됐는데 재판은 안 열어요. 아 기소는 재판님은 이제 이 김건희가 나와야 되니까 재판 안 열고 있어요. 기소. 네. 저는 근데 아예 고소도 안 됐어요 저는. 참 만화 캐릭터야. 아, 진짜 진짜 변희재 씨는 지금 항소심 공판 중이잖아요. 지금 항소심 표고인 아닙니까? 우리 변희재 씨. 그 항소심이라는 건 어떤 재판입니까? 태블릿 그러니까 관련 태블릿 가지고- 1심에서 2년 선고 받았고 우리가 이제 항소에서 항소심 2심이 진행 중인데 사실 2심 진행되는 과정에서 조작을 다 잡아가지고 네. 검찰이고 재판부가 자꾸 재판하기 싫어해. 그러니까 조작증 같은. 그러니까 4년 6개월 동안 지금 재판이 계속 방치되고 있는 겁니다. 아, 제가- 형을 산 그 건이 그 지금 건이 2심이에요. 항소심 걸려 있구나. 제가 변호사적 관점에서 보면요, 변희재 씨는 100% 무죄입니다. 저는 항소심에 무죄 나올 거고 대법원가도 무죄 나올 거라고 봅니다. 왜 그러냐면 네. 우리 한동훈하고 이원석 검찰총장 둘 다 사법고시를 합격해서 저보다 연수원 1년 후배더라고요, 두 사람이. 근데 제가 이 법을 공부할 때 배운 형법의 기본 원칙은 뭐냐? 어떤 피고인을 유죄로 인정하려면 합리적 의심에 침묵을 명할 정도의 확실한 증거가 있어야 유죄로 인정할 수 있다, 이 취지입니다. 그걸 영어로 beyond reasonable doubt라고 그래요. 합리적 의심을 넘어선 명백한 증거가 있어야 유죄로 인정해요. 변희재를 태블릿 PC가 최소원이 것이 맞는데 아니라고 허위 사실을 유포했다고 유죄로 인정하려면 네. 최소원이 것이다. 이 태블릿 PC가 최소원이 것이라고 믿을 만한 명백한 증거. 합리적 의심이 여지가 없는 증거가 있어야 되는데 이 책을 썼잖아요. 합리적 의심에 대해서 책 한번 들어보세요. 변동지. 변동지 책 한번 들어봐. 이 책을 내가 야, 걔를 죽이네. 책을 내가 3권 관련을 사가지고 고시 공부하듯이 3회독을 해요. 3회독. 진짜. 네 진짜네, 뻥이 아니었네. 나 변희재가 뻥치는 줄 알았어. 어머나. 저는 진짜네. 저는 보수 진보의 진영을 넘어서야 된다. 저는 지금도 박근혜 탄핵 옳았다고 생각합니다. 네. 불가피했다고 생각합니다. 태블릿 PC 조작을 해결하면 뭐 탄핵의 정당성이 무너진다? 저는 절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 변희재 씨하고는 생각이 차이는 있겠지만 저는 지금도 탄핵은 불가피했고 맞다고 생각하는데 그러나 태블릿 PC 조작은 그것과는 별개의 문제다. 그렇잖아요. 우리가 진보 보수를 넘어서 증거를 조작한 것을 용인하면 되겠습니까? 만약에 우리 탄핵 진영에 있는 분들이 송영길이 왜 변희재 편을 드느냐 이렇게 지적을 하신다면 저는 이 말을 들려주고 싶어요. 조사 없이 발언권 없다. 책을 한번 읽어보고 나서 과연 이게 합리적 의심이 되냐 안 되냐 판단해보라 이거예요. 야, 책을 팔아주네. 왜 읽어보지도 않고 읽어보지도 않고 왜 무시하느냐? 아니, 예를 들어 우리가 재심 제도라는 게 있어요. 우리가 대법원까지 확정 판결이 나면 더 이상 다툴 수 없게 하는 걸 기판력이라고 합니다. 형사소송법으로. 기판력이 깨지는 경우는 뭐냐? 새로운 증거가 나왔을 경우에는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나더라도 재심을 할 수 있도록 우리나라 형사소송법에 규정이 돼 있어요. 네. 다시 한번 판단해 볼 사유가 생겼어요. 근데 제가 2016년도에 내가 황교안 총리와 그때 김현웅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대정부 질의를 한번 한 적이 있는데 네. 그때 야 검찰과 JTBC가 분명히 밝힌 대로 이게 김한수의 것으로 태블릿C가 밝혀졌다. 김한수 청와대 행정관이 생일 선물로 최서원에게 최순실에게 준 것으로 밝혀졌지 않았느냐. 근데 어버이연합 외이체를 떠드니까 무고죄로 고발해라. 이것을 내가 김현웅 법무부 장관한테 이야기했어요. 왜냐하면 어버이연합이 인천시청까지 쫓아와서 맨날 데모를 했으니까. 아, 그런 일이 있었군요. 근데 그거를 어떻게 조선일보, 문화일보가 밤새 찾은 것 같아요. 그 다음날 기사에 송영길이 2016년도에 이 말을 하더니 지금은 딴 말을 한다 라고 나를 공격했는데 그때는 변희재도 같은 입장이었어요. 그때는 변희재도. 그래서 내가 그거 보고 문화일보, 조선일보 열심히 산다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변희재. 들면요. 제가 2016년 말부터 태블릿 의혹을 제기했는데 그때는 JTBC의 오보일 거라고는 입장에서 JTBC가 이게 최성과라는 증거도 없는데 너무 확정적으로 한 거 아니냐 이런 취지로 문제 제기를 했었고 실제로 구속될 때까지도 저희는 JTBC와의 대립 관계였지 검찰은 중립으로 보고 있었단 말이에요. 제가 검찰 조작을 발견한 건 2020년 3월이에요. 그때부터 검찰 조작 증거를 잡기 시작한 거고 한동훈이 개입했다는 증거는 작년 12월에 발견한 겁니다. 그러니까 계속 우리가 사실조회를 통해서 추가 증거를 막고 이거 분석하는 과정에서 아까 말한 대로 새로운 증거가 막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책을 작년 12월에 썼는데 이때는 이제 완전히 윤석열 한동훈을 사진을 받고 제목에다가
최순실 태블릿은 윤석열과 한동훈이 날조했다라고 의혹적이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냥 박았어 범죄자라고. 날조했다라고 박았잖아요. 이렇게 그냥 예. 단언해 버렸어요. 예, 물음표도 없어. 이 변희재 잡아가세요. 느낌표. 아, 그리고 완전 명예훼손. 이거 명예훼손이야. 그래도 이거 그럼 베스트셀러 2위까지 올라갔었고 정치사회에 제가 조선일보에 전면 광고 내버렸습니다. 조선일보 전면 광고에 예. 그거 다 알고 한동훈한테 제가 공문을 2번 보냈어요. 아이고. 이 책 읽어봤냐? 자백했냐? 심지어 제가 한동훈 부인한테까지 보냈습니다. 근데 지금까지 모른 척하고 있다가 아무것도 안 하고 있다가 저질 괴담이라 그러는데 아니 그러면은 지금까지 악질 들어왔어, 악질도 들어갔습니까? 아, 왜냐면 송영길 대표님 향한 거니까 그 외우고 계신다고. 한동훈 장관의 저질 허위 괴담에 직접 가담. 송영길. 제가 이 기회를 들어서 한동훈 장관과 이원석 총장님한테 네. 분명한 질문을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아니 송영길이 민주당의 대표까지 지내신 분이 악질 저질 괴담에 가담한 것에 대해서 안타깝다. 한동훈 유감스럽다. 이원석. 아니 언제까지 안타깝다. 유감스럽다 그래요. 그럼 나도 고소하고 명예훼손으로 빨리 변희재 구속시키라고. 아니 그리고 왜 이렇게 교원 영색으로 피해가냐고요. 팩트를 이야기해야지. 여기서 말한 김한수가 왜 태블릿 PC에 요금을 냈으며 구구절절 써 있잖아요. 이 팩트가 한동훈이가 어떻게 이걸 조작했는지 아예 뭐 의혹도 아니고 한동훈이가 조작범이라고 써 있잖아요. 좋아한다. 변희재 좋아해. 아니, 왜 한동훈이 이렇게 침묵하고 있냐고요. 아니 그러면 대표님께서 이 책을 이제 3번 읽어본 결과 네. 어떤 입장입니까? 합리적 의심이 든다 이거죠. 합리적 의심이 든다. 변희재가 저 정도로 이게 왜 이것을 허위라고 말할 만한 합리적 의심이 진실인지 여부는 더 논리적 모순은 안 해봐야겠지만 보이던가요? 상당히 잘 정리가 돼 있어서 네. 이 정도의 근거면 100% 무죄다 이거죠. 아니 이제 민주당 항소심 무죄. 지지하시는 그래서 분- 네. 그거 나중에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할 때 저한테 맡기면 내가 소송해줄게. 국가는 별로 좀 많이 돈이 받을 필요 없고요. 최태원죠 SK 최태원 어찌됐건 홍석현 공동 피고로 해서 손해배상 조단이죠 소송을 조단이죠 조단. 아니 근데 민주당 지지하시는 분들 사이에서 어떤 감정이 좀 있으실 수 있냐면 네. 물론 이제 팩트가 중요하죠. 그런데 지금 이제 변희재 씨의 책이라든지 이 대표님의 말씀을 들으면 뭐 탄핵은 불가피하다고 말씀하시지만 그 네. 탄핵하는 과정에서 제일 핵심적으로 작동했던 게 태블릿인데 네. 그거를 훼손해 버리면 이 탄핵의 정당성이 좀 떨어지는 거 아니냐는 그런 걱정을 하시는 분들이 좀 계실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지금 박근혜 국정농단 문제 최소원이 개입한 게 꼭 태블릿 PC만 했던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네. 일반 문서를 받아서 고쳤다는 내용도 나오고 정호승의 진술이라든지 네. 그다음에 김종인가요 문체부 차관을 통해서 여러 가지 개입했던 문제라든지 그다음 미르재단 K재단 그게 다 제3자 뇌물죄로 기소가 된 거잖아요. 네. 그것이 이제 그에 대해서도 변희재 대표는 경제 공동체 이론에 대한 비판을 통해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들 쪽은 아무튼 이 태블릿 PC 이것은 아주 극히 일부분이다. 탄핵 사유에. 그래서 이것에 그것이 무서워서 이 진실을 덮을 수는 없다. 덮고 조작한 범죄를 덮으면 안 된다. 왜 그렇게 제가 생각하냐면 저는 윤석열, 한동훈 이분들을 특수부 검사 정치로 규정을 합니다. 용역 정치. 그러니까 이제 닌자 이런 그 킬러들이 돈 주면 이쪽에 고용돼서 저쪽 죽여주고 네네. 이쪽에 돈 많이 주면 이쪽에 가서 이쪽 죽여주고 그런 꼴이잖아요. 문재인 정부를 속여서 검찰 개혁의 선봉이 될 것처럼 해서 중앙지검장, 검찰총장이 된 다음에 본색을 드러내서 이명박 박근혜 쪽을 다 청소하고 자기가 또 이게 겁나니까 자신들의 여러 가지 자기 가족, 장모, 부인 이런 범죄 행위를 방어하기 위해서라도 또 본인을 방어하기 위해서라도 대통령이 돼야 됐고 그러니까 이쪽에 붙어서 그때 자기가 죽였던 사람들 다 지금 다시 쓰고 있잖아요. 이동관 방통위원장 쓰지. 자기가 했던 뭐 검사들 다시 결합해가지고 MB 세력과 결합해서 지금 정권을 만들고 있잖아요. 이것은 완전히 특수부 검사들이 이 권력형 범죄, 기업형 범죄를 구속 기소했다가 네. 나중에 변호사가 돼서 다시 자기가 수사했던 사람들을 변론하면서 수억의 돈을 받는 이러한 특수부 검사 정치, 용역 정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이런 악순환을 끊어내야 된다. 보수 진보를 넘어서 이렇게 검찰권을 가지고 증거를 조작하는 행위는 발본색원해야 네. 우리나라 검찰권이 바로 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탄핵에 대해서 이게 시발점은 됐는데 이 태블릿 PC가 네. 근데 실제로 재판 과정에서의 부분에서는 사실 다른 것들은 많이 들어왔기 때문에 이게 대중적 여론을 불붙이긴 했지만은 법리적인 문제는 약간 차원이 달라요. 네. 그래서 태블릿 조작이 드러나면 탄핵은 다 부정된다. 왜 이렇게 또 호들갑인가? 아. 그렇게 탄핵에 자신 없나? 그리고 네. 사실상 탄핵은 정치적인 그 판단들이 많이 개입했으니까 그런 판단을 제가 촛불집에 나가잖아요. 그 판단을 바꿔달라는 얘기 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거는. 네. 말 나온 김에 대표님. 예. 대표님이 그 돈 봉투 네. 이렇게 주라고 시키셨어요? 그랬으면 나 여기 출연 못하죠. 바로 구속됐다고요. 영장 청구 바로 됐다고요. 그런 일들이 벌어진 거에 대해서는 몰랐던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구속이 안 되고 영장 청구 못하고 검찰을 2번이나 가도 나를 지금 소환을 못하고 있다고 아니 근데 봐야겠지요. 이런 비판이 있어요. 뭐냐면 예, 예. 검찰에서 부르지도 않았는데 자진 출두하셨어. 봤어 쇼츠에서 봤어요. 나를 수사하라고. 네. 그래놓고 또 검찰에는 깡통 휴대전화 냈다고. 네. 송영길 시호한다. 아. 이런 비판이 있습니다. 어떻게 된 거예요? 예. 지금 깡통이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고 깡통 아니에요? 프랑스에서는 프랑스 핸드폰을 써야 돼요. 그래야 어디 식당을 찾아가든지 아, 네. 예, 뭐 호텔 예약을 하든지 비행기표를 예약할 수가 있어요. 프랑스 핸드폰은 있어야. 유심칩만 바꾸면 되는데 요즘에. 아니 그래도 이 핸드폰 자체가 낡았을 뿐만 아니라 아. 프랑스 핸드폰을 학교에서 제공해 준 걸 가지고 네네. 썼던 것이고. 아이고 핸드폰이라는 게 나의 사생활이나 인생이 다 들어 있잖아. 이거를 왜 누구라도 검찰한테 뺏긴 것이 좋습니까? 검사들이 제일 먼저 핸드폰부터 없애요. 자기들 문제되면. 어렵죠 그때. 아이고 한동훈은 자기 아이폰 비번도 끝까지 지금 안 밝히고 있는 거 아닙니까? 네. 라임 사태에 연루됐던 검찰들 접대받았다고 네. 그 검찰 3명 핸드폰 직전에 다 없앴다고. 다 없앴어요. 이거는 사실입니다. 네. 사실이에요. 네. 자기들은 뭐 고발 사주 사건 손준성 검사 네. 고발 사주 사건 내자마자 20대 대검 컴퓨터를 전부 다 포맷해 버렸어요. 네. 그래서 핸드폰을 전문가들이잖아. 프랑스에서 썼던 걸 냈다는 거예요? 아니, 썼던 거를 이제 버리고 반납하고 이제 들어왔으니까 새로 핸드폰을 여기 와서 사가지고 개통했는데. 한 일주일 넘게 쓰던 걸 줬는데 아 일주일 넘게. 그걸 가지고 깡통이라고 하면 안 되고 깡통은 일주일은 아니고. 있다. 나는 네. 비번도 가르쳐 줬어요. 아 네. 깡통이라 하지 마라. 바로 가르쳐 달라 해서 가르쳐 줘라. 가르쳐줬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녹취 제가 왜 대표님한테 제가 막 비판하고 네. 그 송영길 대표님 어. 들어오셔요. 거기서 뭐 합니까 그거? 이렇게 했습니다. 네, 솔직히 인정합니다. 그래요. 예. 왜 그랬냐? 녹취를 들어보니까 와 이거 심상치가 않은 거예요. 녹취. 그렇죠. 예. 대표님. 그래서 대표님. 네. 저 녹취 문제에 대해서도 네. 김건희 씨가 주가 조작하면서 증권회사 직원하고 네. 매수 주문한 생생한 게 녹취가 돼 있어요. 네. 최은수 씨하고 맞습니다. 소환도 안 하잖아요 지금. 예. 그다음에 태영호 녹취록 자기 입으로 했잖아. 이진복 정무수석이 만났더니 야 최고인이 대통령을 옹호해줘야 공천을 받지 말이야. 이건 탄핵 사회. 박근혜 대통령을 공천 개입했다고 기소해서 2년형을 받게 만든 사람이 맞습니다. 바로 네. 한동훈 검사입니다. 예, 그건 맞습니다. 그 공소장에 판결문에 한동훈 검사로 써 있어요. 이런 사람들이 이거 가지고 이렇게 날려. 태영호는 뭐라 그래요? 그 녹취 내 말이 맞지만 내가 그냥 거짓말한 거다. 헛소리 한 거다. 이진복은 내 목소리가 있습니까? 나는 모르는 일입니다. 이런 거 아니에요. 그다음에 지금 이 전당대회와는 비교가 안 되는 공천 헌금 문제로 황보승 의원이라든지 김연아 의원이라 수많은 공천 헌금 관련 녹취도 나오고 있는 거 아닙니까? 네. 왜 이런 것은 하나도 제대로 보도도 안 되고 수사도 안 하고 이정근은 지금 구속돼 가지고 아주 지금 4년 6개월 실형을 살아가지고 지금 옹색한 상황에서 일종의 가스라이팅 당한 게 아니냐. 이런 녹취록의 논란이 있고. 주인. 그리고 녹취 내용에도 송영길이 뭐 지시했단 말이 없잖아요. 아니 내부적으로 의원들끼리 뭐 강내구원 뭐 했지만 제가 직접 관여했다는 얘기가 없기 때문에 나를 지금 소환도 못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그 방금 말씀하신 거 지금 거론했던 김건희 여사, 태영호, 황보승이 네. 이 사람들도 수사하고 그렇습니다. 대표님도 수사하고 하면 그렇습니다. 되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제가 일반인들 이럴 거예요. 송영길 이 새끼 뭐 범죄 사실 피의자가 뭐 잘났다고 저렇게 떼들고 다니냐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저는 우리 민주당 의원들이 좀 더 얼굴이 두꺼워져야 된다고 봅니다. 참을 수 없는 존재의 뻔뻔함이 윤석열 피의자.
지금 김건희 피의자 다 지금 고발돼 있어요. 여기도 고발해 놨죠. 윤석열 한동훈 다 고발을. 고발돼. 여기만 고발된 게 아니라 정대택 씨가 고발을 해놨고 다 피의자들이에요. 지금 그 사람들도. 송영길만 피의자가 아니라. 이정근 녹취록에 송영길 의원님 이름이 언급돼서 어떤 게 뭐 언급이 돼가지고 빨리 오라고 한 겁니까? 약간의 간접적으로 좀 나온 게 있었죠. 네. 이승만 의원이 송영길 앞에서도 했다 이런 말은 있는데 이승만 의원이 나중에 어떻게 언론 제가 인터뷰를 보니까 하도 이정근이 돈 달라고 보채는 사람으로 유명해요. 여의도에서. 그러니까 이정근이 돈 달라 그러니까 그거를 거절하려는 걸로 내 핑계를 댔다 이렇게 변명을 해줬고 나도 그건 이해가 좀 되는 면이 있고요. 또 강래구 씨가 뭐 송영길이 많이 했대 뭐 했대라는 게 그게 돈을 줬다는 건 뭔지는 모르겠지만 강래구 씨가 진술해서 듣기로는 전혀 자기는 그 사실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했다는 건데 그건 뭐 법정에서 다퉈보겠습니다. 네네네. 강래구 씨는 수자원공사 감사라는 직책으로 갔기 때문에 공식적인 선거 캠프에 참여를 못했어요. 개별적으로 알아서 그냥 이정근과의 친분 관계 때문에 한 거니까요. 그런 사람들의 진술의 신빙성은 재판정에서 같이 다투면 되는 겁니다. 네. 왜 언론에 이렇게 보도해서 그럼 김건희 씨하고 증권회사 직원과 매도 매수 주문한 그 육성 좀 한번 좀 JTBC가 좀 어떻게 입수해서 보도 좀 해주세요. 생생한 김건희 씨 목소리를 듣고 싶으니까. 왜 이 녹취록 보도를 JTBC에서 제일 많이 했었거든. 지금 다 기억하고 계시네. 아주 교묘하게 이번에도 JTBC와 검찰의 합작품이에요. 뭐가요? 지금 송영길 대표 돈봉투 사건도 계속 JTBC가 검찰발 단독 보도를 하면서 네. 한마디로 피의 사실 공표를 해버린 거고 이 태블릿 사건도 제가 그랬잖아요. JTBC와 검찰의 합작품인 겁니다. 태블릿 사건도. 그러니까 그때부터 좀 유착이 이어졌다고 저는 보고 있어요. 더구나 이원석 총장한테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은데 본인이 특수부 검사 시절 2018년도에 박근혜 수사 잘했다고 회식 자리에서 돈 봉투를 받은 사람이에요. 그 돈은 뭐냐? 국가 예산이 국가 예산. 특수 활동비. 2017년 돈 봉투 만찬이라는 게 있어요. 일명. 네. 17년이요? 2017년에 18년 아니에요? 17년. 이영렬 이영렬? 안택은 서울중앙지검장, 네. 안택은 법무부 검찰국장이 저녁 식사 자리에서 후배 검사들한테 고생했다. 돈 봉투를 나눠줬어. 이게 이제 발각이 돼가지고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이 면직되는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얼마씩 근데 그 줬는데요? 돈을 받았던 사람 중에 70만 원, 100만 원 이렇게 넣어서 보냈다는 건 줬다는 거 아닙니까? 돈 받았다는 사람 중에 이원석 총장이 있었어요? 그렇습니다. 이건 몰랐네. 근데 그 그러니까 사람이 지금 총장이 된 거예요? 총장이에요. 그러니까 좀 뭘 말을 할 때 좀 부끄러운 줄 알았으면 좋겠어요. 요거 돈 봉투 사건이야, 돈 봉투. 네? 이 돈은 국가 돈이잖아요. 그쵸. 네. 개인 돈이 아니잖아요. 네네. 전당대 이거는 개인 돈들 아닙니까? 논란이 된 것 자체가. 국가 돈을 가면 이게 횡령 아니에요. 정말 있을 수 없는 범죄 행위 아닙니까? 거기다가 지금 이번에 시민단체가 이제 소송을 해서 정보 공개에 따라서 네, 맞아요. 147억 특수활동비가 특활비. 공개돼서 지금 이제 검증 중에 있는데 네. 검사해봐야 되고. 그것도 이 검찰이 말이죠. 저의 증거가 없으니까 여의도에 식당을 다 뒤졌다 그래요. 송영길이가 밥 산 거 있으면 영수증 내놔라. 네. 그래요. 정말 치졸하기 이를 데 없는데 그런 이 검찰이 윤석열 대통령이 부산에 가서 횟집에서 무슨 조직처럼 말이죠. 다 먹고 줄 서서 인사한 게 사진에 나와서 난리가 됐는데 네. 시민단체가 이 돈 어디서 나왔는지 이 식사비 이거 공개를 하니까 공개를 안 하고 있습니다. 공개 안 한 이유가 뭔지 알아요? 아니요. 식당 영업에 뭐 국가 기밀에 해당하고 뭐 식당 영업에 뭐 방해가 된다고. 영향을 준다. 손해를 줄 수 있다. 식당 영업이랑 무슨 연관성이? 그래서 나는 여의도 이 식당을 뒤지고 있다는데 아마 서초동 주변 식당을 다 뒤져가지고 그다음 검사들 말이죠. 변호사한테 밥 얻어먹은 거 다 조사해 보면 볼만할 거예요. 이 정부가 돈 봉투에 대해서만큼은 정말 아주 싫어하는 정권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네. 송영길 대표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지금 또 그 방통위원장 그렇습니다. 지금 직무대행하는 사람이 있어요. 김효재라고요? 김효재 이분도 돈 봉투로 처벌받은 사람이더라고. 그렇습니다. 조선일보 출신이고 네.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을 받았어요. 이분이 박희태 국회의장이 한나라당 당대표 출마했을 때 전당대회에 1억 9천만 원의 돈을 찾아가지고 300만 원씩 뿌렸다는 게 고승덕 의원이 폭로했지. 폭로한 바람에 이게 수사를 했어요. 네. 아 미안하다. 이 사람? 그 사람이 폭로를 해버렸어. 아 그래요? 그때 주 범 중에 한 사람이 김효재 당시 국회의장 정무수석이었습니다. 조선일보 기자 출신이고 네. 이분이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의 실형을 받았던 분인데 네. 지금 방통위원 상임위원이 돼서 한상혁 위원장을 해임시키고 지금 직무대행을 맡아가지고 KBS를 탄압하기 위해서 수신료 분리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을 통과시킨 사람입니다. 네. 그래서 지금 검찰의 수장, 방송의 수장이 둘 다 돈봉투 관련된 사람들이에요. 그 이원석 총장 진짜 그때 받았던 사람 중에 한 명 맞죠? 이 잘못되면 큰일 납니다. 네, 맞습니다. 예, 이거 제가 몰랐던 부분이라. 그리고 이원석 총장은 이 태블릿 사건에서 정호성하고 최순실을 만나서 태블릿 진위 감정을 포기하도록 협박 회유한 자입니다. 협박 회유의 증거가 있습니까? 그건 최순실이 책에다가 다 그렇게 정황을 다 적어놨어요. 최순실 그러니까 씨 주장. 정호성도 사실 정호성이 이 재판에서 태블릿을 검증해야 되는데 정호성이 갑자기 이 검증을 포기했거든요. 그러면서 정호성이 1년 6개월이라는 저보다 더 이 경미한 형을 받아서 일찌감치 빠져나왔고 네. 그런 과정을 이원석 그 당시에 특검 파견 나간 검사였는데 최순실에게 정호성도 봐줄 거니까 당신도 태블릿 포기하면 봐주겠다 이런 제안을 했다고 최소원이 책에다가는 밝히고 했는데 뭐 어쨌든 정정보도도 없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뭐 출판 금지 뭐 가처분 신청도 없고 그건 뭐 공식화가 되겠습니다. 이름이 너무 많이 나오니까. 정호성은 정호성이요? 문고리 3인방이라고 해서 박근혜 대통령의 최측근이야. 아. 그럼 이 사람은 태블릿 PC에 대해서 잘할 수 있겠네. 가장 박근혜 편이 돼야지. 네. 그런데 당시 특검에 있었던 지금 현재 이원석 총장이랑 네. 뭔가 짬짬이가 있었다라는 주장이에요 지금. 네. 잘 설명했죠? 예. 이렇게 어려우니까 국민들이 따라오기가 쉽지가 않아. 이걸 이거 아니 오윤의 까막눈이에요. 기승전. 아니 근데 이거. 그런 이제 합리적인 의심을 하자면 어쨌든 변희재 대표님이 주장하시는 거니까 변희재 대표님에게 이롭고 유일한 증거들이 책 속에 담겨 있을 것이다. 그래서 보고 이제 판단하는 이거에 뭐 거지. 반증을 반론을 해줬으면 좋겠는데 정말 한동훈 장관이나 네. 윤석열 대통령이나 아, 정답이- 이거 잘못됐다고 반증을 해줬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7개월째 제 주장을 근거 있는 반박은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고 그냥 읽지 마 이거야. 그냥 읽지 마. 그런 소장이다. 대담 뭐 유감스럽다, 안타깝다 이런. 뭐가 잘못됐다는 얘기는 제가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근데 똑같은 사실을 누가 얘기하느냐에 따라서 그게 제 본질입니다. 조금 집중하게 되고 네. 혹하게 될 그런 매력은 있습니다. 네. 제가 사실 정말 죄송한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변희재란 분이 뭐 그래도 나름대로 똑똑하다고 자부한 분인데 이미지는 이상하죠. 뭐 어찌됐건 지금에 있는 김진태, 장재원, 이동관처럼 변절을 해가지고 윤석열한테 갔으면 뭐라도 지금 할 사람 아닙니까? 뭐라도 해줬겠죠. 직책을 줬겠죠. 김진태 씨는 이제 국회의원 시절에 저랑 같이 네. 이 태블릿 TF 팀을 만들어서 태블릿은 조작됐다고 발표를 그러니까. 했던 사람이어서 네. 제가 지난번에 춘천 집회하기 전에 공개 서신 보냈거든요. 이제 다 잡았는데 하필이면은 범죄자가 윤석열과 한동훈인데 어떻게 한번 해봐라. 그때 뭐 다음 주에 윤석열 대통령이 춘천 방문하니까 막 90도 인사하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좀 창피할 것 같아요. 저로서 참 그 유력 인사 중에 우리가 알만한 유력 인사 중에 김진태 지사 말고 네. 태블릿 PC 증거가 조작됐다고 함께 주장했던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김도훈? 김도 의원하고 김도? 박대출 박대출? 정책위장. 아니 정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난 한동훈 장관이 괴담 그랬을 때 사실 제가 지금 내일인가 김진태 박대출한테 서신 보내서 이거 한동훈이 괴담이라는데 괴담 맞냐? 내가 좀 공개 좀 질의서를 보내려고 그래요. 예. 이 사람들 국민의힘 의원이에요? 박대출은 네. 유력 인사예요. 유력 정책위 의장. 그래요? 이번에 윤비 여청가를 불렀던 아. 수능에 대한 전문가다. 입시를 수사했기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이 입시 문제 전문가다고 윤비 여청가를 불러서 유승민으로부터 핀잔을 받은 사람이 박대출 얘기를 왜 그동안 한 번도 안 했어요? 근데 사실은 이 김진태가 제일 세게 했고 박대출 옆에 돕는 정도였기 때문에 돕는 제 역할. 입장에서는 주로 김진태가 일을 했기 때문에 근데 김진태는 지금이라도 얘기를 해야죠. 이렇게 숨어 다니면 안 되죠. 아니, 김진태 이름도 진짜 태블릿인데 말이야. 진짜. 진짜 거기에 지금 완전 빠져 있어. 그렇네. 너무 그리고 빠져 있어. 그때 제가 보내드렸지만은 그 검찰총장 청문회 당시에 김진태가 윤석열을 이 태블릿을 신문하는 과정이 있는데 네. 8분짜리인데 윤석열이 답변
못 해가지고 쩔쩔매고 그냥 막 도망다니는 그 영상 아직도 남아 있습니다. 그거. 저도 유튜브에서 보긴 했습니다. 김진태 의원이 뭐라 그랬냐? 한국 정치 70년 역사상 최악의 정치 검사가 윤석열이다 이렇게 비판을 했고 장재원은 정말 윤석열에 대한 짝사랑이 눈물겨서 눈 뜨고 못 봐주겠다 이렇게 윤석열한테 줄 서가지고 이게 무슨 짓이냐고 이 질타를 했던 사람이 장재원입니다. 그러니까 국민들이 어떻게 정치인의 말을 믿겠습니까? 그러게. 180도 달라지는데. 참 혼란스럽습니다. 네. 네. 지금 그거는 아니 이제 국회의원들이고 저랑 같이 태극기 투쟁하면서 태블릿 투쟁한 사람도 깔려 있지 않겠습니까? 이 태극기 운동가들. 근데 소영길 대표가 지르면서 지금 이분들이 정신이 없어요. 나는 이 사람들의 DNA는 일제시대 때 덴노하이까 반자이 천황폐하 만세 하다가 해방되니까 일장기에다 파란색 칠해가지고 태극기 들고 나온 사람들 이런 가짜 태극기 부대라고. 진짜 태극기 부대는 뭐냐? 변희재처럼 똑같아야죠. 청산리 보고동 전투에 피 묻은 태극기를 끝까지 들고 있는 그런 진정한 애국 세력이 뭉쳐졌나 봅니다. 네. 그나마 지금 그 유일한 원로 한 명이 윤창중. 자꾸 하는 거예요. 유일하게 지금 유일하게 지금 소영길 대표 잘하고 있다고 해주는 잘하고 게 있다고요? 윤창중. 그 도움이 안 돼요, 대표님. 도움 안 돼. 나를 욕을 하던데. 도움 안 돼. 아니 근데 사실 저 송영기를 오인호 씨도 잘 몰라서 그러는데 저는 제 정치 인생을 보면 제가 진영 논리에 따라 말을 바꾸고 그런 적이 별로 없어요. 저는 야당에 있을 때도 한미 FTA 필요하다고 쭉 이야기를 했고 초선 의원 때부터 저는 한중 관계 교역이 강화되면 강화될수록 한미 동맹의 중요성을 일관되게 강조해 온 사람입니다. 네. 학생운동 때는 제가 주체 사상과 싸워왔던 사람이에요. 노회찬 선배와 함께 인천 지역 민주노동연맹과 함께 주체 사상은 일종의 우리가 북한 사이를 이해하는 데 도움은 되지만 그걸 신봉한다는 것은 지성의 폭이다. 이렇게 저는 일관되게 해왔던 사람입니다. 네. 알 기회가 전혀 없었거든요. 오늘 처음 알았죠? 누구지도 몰라. 몰랐고. 아니 정말 민주당 인사들 하면은 정말 약간 몸살이고 소통, 화합 이런 거 중요시하고 약간 선비 같고 이런 모습이 많았는데 이렇게 전투력이 넘치시는 모습의 대표, 전 대표는 처음 봤거든요. 전 대표라 가능합니다. 진짜 엔티네. 뜻을 같이 하는 정치인들이 좀 많이 생겨나고 있습니까 지금? 지금 아니 오히려 거리 두겠지. 아 그래? 아닙니다. 설득을 하실 거 아니에요? 예. 많은 그 의원들이 뭐 저 격려해 주는 분도 있고요. 눈치를 보고 있지만 무엇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분들은? 지지자예요 아니면 대통령이에요? 모르죠 그야 뭐. 이러니까 쉽지가 않다니까. 아니 대표님. 아니 근데 이런 사람들 우리 지지자들도 송영길 대표님 왜 네. 변희재랑 가까이 그렇게 그러니까. 오늘 매불쇼 나온 거에 대해서 걱정을 많이 해요 사실 제 참모들도 네, 얘기를 하는데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렇게 외롭게 자기 주장을 하고 싸우고 있고 지금 어찌됐건 윤석열 한동훈 검찰 독재와 이렇게 과감하게 맞서 싸우고 있는 사람한테 최소한 예의가 있어야 될 거 아니냐. 빚진 자의 심정이 있거든요. 저 같은 경우는 사실 민주당 의원들 100명이 할 역할을 하고 있다 이런 평가도 있는데 그런 정책을 떠나서 어찌됐건 한번 저렇게 저 양반이 일관되게 아니 항소심에서 내일 모레 보석 취소하면 바로 감옥에 가야 될 사람이 저렇게 떠들면 왜 떠드는지 한번 들여다봐야 될 이유가 있지 않아요? 더구나 이 윤석열 정권과 싸우고 있는데 적어도 윤석열 검사 독재의 얘를 빨리 끝내겠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민주당 지지자들과 민주당 의원들이라고 한다면 저는 저렇게 떠드는 변희재의 책을 한번 읽어보는 게 저는 A라고 봅니다. 왜 이렇게 주장하는지. 네. 거기서 잘못된 걸 좀 발견해라. 그렇죠. 나도 거기서 시작한 겁니다. 네. 그러니까 지성이라는 건 뭐예요? 언제든지 나의 생각이 틀릴 수 있다는 개연성. 그렇잖아요. 내 주장이 완벽한 게 아니잖아요. 네. 새로운 증거가 너무 바뀔 수 있다는 그런 자세를 갖는 게 진정한 지식인이지. 네.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견해를 완전히 사유화해서 에리 프롬이 말한 대로 완전히 소유를 해서 다른 새로운 정보를 차단하면요 개인도 발전 안 되고 조직 국가도 발전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발전을 못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나는 민주당이. 열린 자세로 아니 우리가 합리적 지성을 간다면 이 말이 타당한지 아닌지 판단할 수 있잖아요. 네. 무슨 이게 뭐 신앙서적도 아니고. 네. 네. 그러니까 한번 읽어보라고 읽어요. 뭐 어떤 팩트를 주장하는지. 네. 한동훈 장관님, 이원석 총장님 나한테 무슨 괴담, 유감스럽다 하지 말고 어떤 변희재가 부분이 쓴 잘못된 책이 건지. 주장하는 것. 왜
김한수가 태블릿 PC 요금을 지가 직접 지급했는지. 최서원이 꺼지면 최서원이 태블릿 PC 반환 청구를 하는데 반환을 안 해주고 있죠 지금도. 지금 한동훈 장관이 안 해주고 있습니다. 안 해주고 있어요. 아니 최서원까지 주장했으면 당연히 이걸 이미지 복사를 한 다음에 원본 돌려줘야죠. 우리 핸드폰 이거 뺏어가면 다 복사한 다음에 이거 돌려줘요. 네. 주인한테. 네. 지금까지 몇 년이야? 지금 그 반환 소송이 지금 2년째 진행돼서 다 이겼거든요. 이제 야 검찰 그러니까 니네가 이거 설명해 최소한가는 주라 이거 한동훈한테. 돌려주라고 법원이 판결 나왔는데도 한동훈 장관이 항소심을 하면서 최소한 거가 아니어서 못 돌려주겠다 그랬고 이번에는 아예 검찰이 우리에게 좀 시간을 주면은 최소한 게 아니라는 증거를 찾겠다 이런 말을 해가지고 판사가 화를 내면서 그럼 재수사를 해라. 완전히 앞뒤가 다르게 있는 거예요. 그냥 이 태블릿 PC가 넘겨오면요 우리가 네. 또 포렌식해서 조사하면 끝장나니까 목숨 걸고 지금 안 주려고 버티고 있는 거죠. 네. 그럼 검찰도 이미 그거 최소한 게 아니라는 걸 주장했다는 거네요. 주장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안 주려니까 이 모습을 안 주려니까. 이 너무 진짜 어지럽다 어지러워. 이해가 안 돼. 이거 정말 이게 이 고민이 좀- 문명 사회에서 있을 수 없는 거예요. 이건 진짜. 변희재가 그 최순실 게 아니라고 해가지고 감옥에 갔다 온 사람들이야 이 사람이. 네, 근데 아닌 게 근데 맞다고 검사가 이거 최순실 게 아니니까 안 돌려준대. 이런 개콘이 어디 이게 있습니까? 검사가 아니라 우리가 소송 상대가 국가가 되기 때문에 한동훈 장관이 그러고 있는 거야. 최소한 거 아니어서 못 주겠다고. 그래서 제가 어지럽다, 이 어지러워. 한동훈 윤석열 정권을 증거 조작의 달인 정권이라고 했던 이유가 이것뿐만 아니라 아시다시피 유성 간첩 사건 조작을 했던 이시원 검사를 네, 지금 윤석열 대통령실에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공직기강 공직기강 비서관. 비서관으로 임명을 했으니 네. 모든 앞으로 공무원들 윤석열을 위해서 필요하면 증거 조작이라고 지금 조장하는 거 아닙니까? 그건 아니겠죠. 그걸 암시하는- 이시원이라는 사람이 암시하는 있어. 네. 윤혜야. 아, 네. 이 사람 알아? 이 사람 그 누구 간첩이라는 형이 유성. 아, 맞아요. 억울하게. 유성 간첩 조작 사건에 이 사람이 핵심 검사였어. 그래서 정직 처분 1개월 받았다이. 근데 지금 뭐 하는데 이 사람은? 지금 공직기강 비서관. 아니 검사들은 무슨 처벌을 받아도 이렇게 다 한 예. 자리씩 차지할 수 있나 봐요. 정직 1개월밖에 안 받았어요. 네. 기소도 안 되고. 그리고 이거 별로 지금 사람들 모르는데 누구요? 김명수 대법원장. 네. 이름 많이 들어봤는데? 대법원의 최고장. 네, 안경 쓰신 분. 맞아. 아니야? 안경도 안 안경 썼어. 썼어요. 썼어. 내가 썼어. 봤을 때. 안경 썼어. 검찰이 네. 수사 착수했다. 왜요? 뭐 잘못했어요? 이 사람이 그 직권남용으로 고발이 됐었어요. 누구로부터요? 국민의힘으로부터. 아, 네. 그런데 이게 미뤄지다가 며칠 전에 수사가 착수돼 버렸습니다. 그럼 네. 뭘 얘기하는 거야? 이 사람도 그럼 공석이 되는 거예요? 아니 이제 9월인가에 떠납니다. 임기가 만료돼요. 거기에 맞춰서 아마 지금 수사가 시작된 거 아니냐 뭐 이런 분석 기사들이 좀 있던데 이건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정말 코미디 같은 건데 우리가 그 판사님 이름이 뭐였죠? 우리가 그 탄핵 소추하려고 했던 임성근. 네, 임성근 판사를 우리가 사법농단으로 민주당이 탄핵 소추하려고 그러니까 네. 이분이 그걸 피하려고 사표를 내려고 그랬어요. 임성근 씨가? 그러니까 임성근 부장판사가? 국회에서 탄핵 당하는 게 싫으니까 사표를 내려고 했어. 네. 보통 우리 공무원들이 징계 처분을 받으면 사표를 수리를 안 해줘요. 왜냐하면 징계 처분에 따라서 징계를 퇴직금이나 받도록. 이런 게 다 그렇지, 그렇지. 공무원 연금이 달라지기 때문에 네. 그래서 일단 징계 끝날 때까지 사표 수리 안 하는 게 원칙입니다. 네. 그러니까 김명수 대법원장도 당연히 사표 수리를 안 해준 거죠. 네. 근데 국회에 와서 사표 수리 안 한 게 아니다라고 좀 거짓말을 했던 논란이 됐어요. 네, 그런 논란이 있었죠. 거짓 해명 논란. 거짓 해명 논란이 있었습니다. 네. 국감 때인가요? 네.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있었어. 어찌됐건 근데 이 임성근 이 판사가 몰래 녹음기를 가지고 대법원장과 대화를 걸 녹취를 했어. 녹취를 했어요. 그래서 네. 거기서 김명수 대법원장이 국회에서 탄핵 소추를 지금 하고 있으니까 사표 수리할 수 없다. 이렇게 한 말을 녹취를 해가지고 네. 김명수 대법원장이 거짓말했다. 이렇게 한 거고 이것을 국민의힘에서는 직권남용이라 그러는데 저는 말도 안 되는 거 아니에요. 당연히 내가 대법원장이라도 국회가 탄핵 소추하고 있으면 사표 수리 못하죠. 그 징계 절차가 끝날 때까지는. 네. 단지 김명수 대법원장이 좀 겁이 많아가지고 그걸 있는 대로 이야기하면 될 텐데 왜 그 말을 그렇게 흐리게 해가지고 저렇게 논란을 자초한 면인데 이거 가지고 김명수 대법원장을 수사하겠다 하면은
지금까지 윤석열 대통령이 했던 거짓말을 다 모아놓으면 이것은 조적 지혈입니다. 세 발의 피해, 세 발의 피해. 그걸 가지고 수사를 하겠다는 이 검사들 정말 아나무인입니다. 네. 뭐 대법원장도 벌벌 떨고 있지. 국회 가서 이 새끼들이 이게 대한민국 국회를 말한 거다. 이거 미국 국회가 아니라. 대한민국 국회는 그럼 이 새끼가 된 거야. 미국 국회는 이분들이고. 다 보고 계셨네. 거기 아무도 항의하지 않고 국회의장이 아무 말도 안 하고. 맞아요. 국회의장은 오늘도 많습니다. 와 이게 도대체 국회의원으로서 자괴감이 안 들까요? 아니, 대표님 김진표 의장이랑은 친분이 좀 있을 텐데. 친하죠, 그분에 친하죠. 대해서 문제의식이 좀 있나 보군요. 문제의식 정도가 아니라 저렇게 국회의장을 여기서 되겠습니까? 대통령이 국회 방문할 때 한마디는 해야지. 왜 얘기 안 하는 거예요? 왜 국회의장으로서 자존심이 왜 없어요? 자존심이. 그래서 다들 무거운 호인들이 많아요. 그래서 아니 그리고 대표님은 지금 보니까 검찰에 대한 문제 의식이 아주 많은 것 같아요. 예, 맞죠? 예. 그런데 왜 대표님 대표 시절에 예. 왜 검찰 개혁에 열심히 하지 않았습니까? 검찰 개혁 열심히 하지 않은 게 아니라 예. 순서를 언론 개혁부터 먼저 하려고 예. 언론 중재법 그러니까 이 징벌적 손해배상을 하는 그 법 개정안을 강력히 제가 먼저 추진하고 그 다음에 하려고 그랬죠. 그 흐지부지 된 거 아니에요? 근데 그게 뭐 내 청와대도 반대하고 뭐 의총을 열었더니 완전히 친문원들이 뭐 전부 나와서 반대해가지고 그걸 우리가 통과를 못 시켰던 거죠. 그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상 저는 검찰 개혁은 워낙 검찰의 힘이 세기 때문에 언론들이 뭐 검사 탄핵한다고 후폭풍에서 막 알아서 검찰 대변이 돼서 싸우기 때문에 저의 구상은 일단 대선에 이기해서 언론 개혁법을 먼저 통과시키고 대선을 치러서 이재명 대통령이 당선되면 검찰 개혁을 그때 제대로 해야 되겠다 이렇게 구상을 했어요. 이거 누가 한 거예요? 검수완박 네. 그 부패랑 경제 범죄는 네. 남겨두기로 한 거 검사들 권한으로 네. 이거 누구 작품이에요? 그때는 이제 제가 대표 서울시장 송영길이죠? 출마해서 아니 그때 그만두고 윤호중 박지원 체제 때 그걸 했죠. 이것 때문에 시행령으로 다 바꾼 거 아닙니까 또? 등 때문에. 등. 네. 아이고 참. 일단 아쉬움이 큽니다. 예. 솔직히 이건 아쉬운 대목 맞죠? 네. 인정하시고. 예. 본인 때는 아무튼 아니거든. 제가 대표된 건 아니라고. 박지원- 예, 알았어요. 네. 박지원 예. 말을 그렇게. 오히려 잘 못 알아들었어 지금 박지원에 누군지. 애가 있어요? 박지현. 박지현이라고 있어요. 당시 비대위원장이요. 비대위원장. 비대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그거는 뭐 그 정도로 정리하도록 하고요. 오늘 송영길 대표가 나 정말 억울한 게 딱 두 개가 있다. 이거는 내가 오늘 좀 얘기할 수 있게끔 좀 기회를 네. 달라. 뭐예요? 그런 얘기를 저한테 했습니다. 네. 근데 저는 얘기를 들어보니까 본인은 억울한데 난 다 처음 듣는 얘기야. 그래가지고 굳이 이거 긁어부스럼 아닌가? 남들 모르는 저는 거. 그렇게 생각하는데 네. 본인은 꼭 해야 되겠대. 네. 그래서 제가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네. 그 중에 하나가 송영길 대표의 지역구가 인천 계양구였어. 네. 근데 그 계양구에서 이제 나오면서 그 지역구를 이재명 대표가 받게 됐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소문에 이재명 대표한테 돈을 받고 지역구를 물려줬다는 게 있나 그게 봐. 가능해요? 몰라, 난 처음 얼마면 들었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억울해 죽겠대. 나는 네. 처음 들었는데 이 뭡니까? 아니 이런 마타도어를 뿌리는 사람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처음 들었어요. 그러니까 일반인들이 생각할 때 송영길이 그 좋은 지역구를 오세난 지역구를 이재명한테 물려줄 이유가 없는데 뭐가 약점이 잡혔냐 아니 무슨 대가를 받았냐 이런 유언비어가 계속 확산되고 있기 때문에 네. 이 기회를 통해서 전혀 그런 게 없고 밥 한 끼 돈 10,000원 한 자리 받은 적이 없다는 점을 다시 한번 분명히 별로 확산 안된 것 말씀드리고 같아요. 나는 처음 들었어. 주위에서 누가 그런 헛소리를 하면 사실이 바로 아니다. 차단해줬으면 좋겠다고 해서 말씀드린 거고. 자, 두 번째 네. 억울한 점은 뭐냐? 지난 대선 대선. 경선 때 네. 송영길 대표가 이낙연 후보보다 이재명 후보 편을 들어서 네. 이재명 후보가 민주당 후보로 결정됐다. 뭐 이런 소문이 좀 있나 봐요. 이게 억울해 죽겠대. 아니 다른 게 아니라 그
이재명 후보가 우리 대선의 지지도 1등인 후보였잖아요. 네. 근데 대장동으로 공격을 받고 있으니까 당연히 옹호를 해야죠. 뭐 이낙연 후보가 공격을 받더라도 저는 당 대표로서 우리 당 후보들을 보호해야 되니까 당연히 방어를 하는 겁니다. 네. 그렇게 설명을 드렸고 두 번째 문제가 됐던 거는 결선 투표 정세균 후보와 김두관 후보께서 사퇴하는 바람에 그분들이 중도에 사퇴하게 되니까 그분들이 얻은 표를 유효 득표수로 넣어서 과반수를 계산할 때 분모 집단에 넣을 거냐 말 거냐가 그 논란이 이슈 일어나요. 있었어. 분모 집단에 넣게 되면 과반이 안 돼서 또 해야 돼. 결선 투표를 아, 해야지. 네. 그렇지. 근데 이걸 빼게 되면 과반이 넘기 때문에 후보가 확정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윤영찬 의원이나 이낙연 지지한 의원님들은 전부 이거 과반이 안 됐으니까 결선 투표 하자. 그런데 우리 당에서 그냥 이재명 후보를 확정을 했잖아요. 근데 그게 된 경위를 송영길이가 이걸 무시하고 했다 이런 논란에 대해서 해명을 하고자 합니다. 그것은 대표가 결정한 게 아니라 제가 이상민 의원님을 선관위원장으로 임명을 했어요. 맞아요. 이상민 의원이라면 지금 이제 비명계. 비명의 선두주자. 네. 선두주자죠. 예. 뭐 비명일 뿐만 아니라 이분은 남의 말을 듣는 분이 아니에요. 아이고 이낙연 쪽과 훨씬 친한 분이에요. 이분이 중립적으로 제가 해라고 일부러 한 겁니다. 내가 이재명 그 쪽이랑 중립이 아니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그 정도로 균형을 잡기 위해서 당 대표와 균형을 잡기 위해서 그래서 이상민 선관위원장이 선관위원을 소집해서 이 문제를 만장일치로 유권 해석을 해서 이 무효표는 분모에 사집될 수 없다. 따라서 과반수가 넘었기 때문에 후보 확정이다. 이게 결정을 해준 거예요. 거기서 결론 낸 거야. 그걸 내가 만약에 뒤집었어요. 내가 했으면 이상민은 바로 그 다음날 인터뷰해가지고 송영길이 압력 넣었다고 바로 이렇게 폭로할 분입니다. 제가 어떻게 말을 함부로 할 수가 없는 분이에요. 네네네. 이 두 가지가 그렇게 억울했어요. 억울했어요. 계속 그런 말하는 사람들이 많았어. 네. 그런데 저는 개인적인 바람이지만 이 중립이라든지 약간 균형 같은 거 당 내에서는 되게 중요하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저희가 봤을 때는 모르거든요. 누구 뭐 비명인지 친명인지 뭐 이런 걸 모르기 때문에 잘 몰라. 여론이나 민주당을 지지하는 그런 국민들이 원하는 것에 그냥 좀 밀어붙이는 모습이 있었으면 좋겠는데 맞습니다. 뭔가 이 사람의 의견도 듣고 당내에서 당원들끼리 그 국회의원들끼리 그러다 보니까 뭐 하나도 검찰 개혁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시원하게 해결되지 못해서 그게 너무 아쉬워요. 맞습니다. 당내 분란에 쏟을 그런 정성과 정력을 정말 대정부 투쟁, 이 검찰 독재와의 투쟁에 좀 쏟았으면 좋겠고 또 대안을 만들어서 민생 현장에서 국민과 함께 싸워줬으면 좋겠어요. 네. 민주당이. 그 한간에 떠도는 소문에 그 송영길 대표님의 사모님이 네. 송영길 대표가 수감되는 걸 허락받았다. 바라고 계신다는 얘기까지. 아 이번 기회에 좀 갔다 와. 뭐 이런 얘기까지 들었다는 소문이 있는데 이거 사실이에요? 제 아내한테 걱정해서 물었더니 제 아내가 하는 말이 일제 시대 때 감옥에 가지 않은 사람이 해방 후에 무슨 할 말이 있겠느냐. 진짜네. 윤석열 군사 독재 탄압하지 않는 사람이 무슨 할 말이 있겠는가. 너는 이번에 이 탄압을 아주 감사하게 생각해라 이렇게. 아 별이지 거짓말 아니네. 그때 직접 들었었어요. 아 진짜네. 나는 그냥 약간 과장 또는 농담인 줄 알았는데. 네. 그래서 어떻게 준비하고 있습니까? 아니 뭐 구속시키려고 그래. 아직 수사도 안 말았어요. 이제 제 보좌관을 아마 이제 영장 청구를 할 거예요 이번 주에. 네, 제 보좌관부터 구속시키고 나를 또 구속시키려 그러겠죠. 네. 뭐 겁나지 않습니다. 뭐든지 상관없는데. 아니, 나 송영길 뭐 구속 좋다 이게. 김건희 구속해라 내 주장은. 아, 김건희 나도, 소환 조사에서 구속해라. 하고, 이 돈 봉투가 이렇게 중대한 범죄면 주가 조작 49억에 이 논란이 됐던 이 사람 뭐 이미 공범죄자인 권오수가 지금 1심에 실형을 받았는데 가장 주된 녹취록이 다 나오는데 왜 이거를 수사 안 하냐 이걸 강조하는 거죠. 나 뭐 왜 나만 가지고 그래 이거 아닙니다. 아무튼 공정하게 해라 하는 거죠. 검찰 이슈 중에 제일 화가 나서 견디기 어려운 게 뭐가 있습니까? 김건희 사건을 수사한 부서가 바로 반부패 수사 2부 지금 나를 수사하는 그 부서예요. 같은 사람들이에요. 네, 그 13명인데 그 직원들 월급이 한 달에 5억 6천만 원쯤 들어가는 것 같아요. 한 달에요? 한 달 월급이. 근데 그 돈 써가지고 지금 송영길 이 수사하는데 다 쏟고 있으니 너무 한심한 거고요. 후원회가 컨설팅 비용 대신 이렇게 지불했다고.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던데 이거는 별건으로 보시는 겁니까? 별건이고 그것은 뭐 나와 직접 관계된 사안이 아니기 때문에 네. 그건 뭐라도 얼거매려 그러겠죠. 그러면 이제 뭐 정말 윤석열 대통령은 총장 시절에 자기 검찰청장 직원들을 가족 로펌으로 만들어서 장모 사건 대응 문건을 만들어 가지고 지금 고발돼 있는 사람이에요. 네? 창피한 줄 알아야지. 네. 완전히 사조직화 시켜서 네. 그렇지 않습니까? 한동훈 자기 딸 그렇게 논문 이력 이걸 조국 장관 딸하고 비교를 해봐라고요. 도대체 같은 법무부 장관 인사청문회를 했는데 이건 현저한 불공정 아닙니까? 네. 그리고 지금 도곡동 타워팰리스 살고 있다는데 그 여러 가지 부동산 의혹이 많잖아요. 이제 이런 표현을 썼어요. 내가 24평 전세 아파트 살고 있는 송영기를 도곡동 타워팰리스 살고 있는 법무부 장관이 반부패 수사법으로 나를 수사한다는 게 말이 되느냐 도대체. 정말 어떻게 생각하면 막 우라통이 터진다. 아 화가 많이 나요. 오늘 이제 이사를 하는데요. 제 아내가 그래요. 주민등록 초본을 띄워봤더니 20번째 이사입니다. 진짜. 나하고 결혼해서 20번째 이사. 나한테 하소연을 하더라고. 송영길 너 만나가지고 이게 저 뭐냐 지금. 그래서 빨리 감옥 가라고 지금. 아니, 왜 이렇게 자주 다니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집이 없어가지고 집주인 전세니까, 나가라고 전세. 나가잖아요. 아, 그래요? 그러니까 전세. 밤에 생각하면 내가 우라통이 터져가지고 정말 나를 검사가 불러면 내가 검사 얼굴을 제대로 볼 수 있지 모르겠어요. 왜요? 진짜. 너무 화가 나서. 아, 왜 또 변희재 식으로 갔어? 에이 대표님. 그 공단의 대표까지 하신 분이고. 그래, 참는다고 참. 아 참는다는 거예요. 저희가 이제 어렵다. 7월 15일 그 도곡동 타워팰리스 한동훈 집 앞에서 네. 이번에는 전체 이 좌우 단체 연합 전체가 다 밀고 와서 한 몇천 명 모여서 한동훈 자백하라는 집회를 12시에 합니다. 낮 12시에. 낮 12시. 지금까지는 저희 멤버만 갔는데 이제 네. 싹 다 백은종 대표만 안진걸 소장 김용민까지 싹 다 몰려가지고 지금 3명인데 뭘 몇천 명이야? 3명인데 어떻게 몇천 명이야? 그날 이제 전국에서 올라오거든 촛불 집회 때문에 그래서 먼저 이리 왔다가 가도록 우리가 이제 유도를 해가지고 한번 둘러싸보려고. 그 집 앞이라고 하면 진짜 그 집 앞을 말하는 거 아니면 멀리 타워팰리스가 아파트 보이는 단지 곳에서 안에 못 하는 거? 들어가요. 단지 안에. 그 앞에서 들어가요. 아. 단지 안에서 집회가 안 돼요. 아. 사유지여가지고. 저도 그 계속 얘기하지만 한동훈한테 말이든 법이든 주먹이든 아무거나 선택해라. 정 안 되면 골프라도. 뭐라도 상대하고 본인이 싶다. 잘하는 아무거나. 것만 하네. 본인이 잘하는 것만. 네, 자신 있는 거 아무거나 돼요. 아니면 말하고 법을 자꾸 도망 다니니까 네. 말 좀 하자고 그러면 도망 다니고. 제가 지금 이 JTBC 태블릿하고 장수 태블릿 두 건을 공수처 고발해 놨는데 JTBC 건은 계약서 위조를 다 수사해 놓고 이제 검사 체포하는 단계에서 들어놓아 버렸고 한동훈 윤석열 고발한 거는 작년 10월인데 6개월째 공수처에서 연락도 안 와요. 연락도 안 와. 이것도 다 직무유기는 나중에 다 처벌해야 될 겁니다. 공수처도. 네, 알겠습니다. 우리 송영길 대표님은 앞으로 잡혀가든 잡혀가지 않든 대검 투쟁은 계속되는 겁니까? 그렇죠, 그렇죠. 아. 내가 이 말을 하고 싶어요. 5년짜리가 겁이 없어요. 역대 정권이 이렇지 이런 정권은 처음입니다. 이게 윤석열 대통령의 말입니다. 네네. 저 겁대가리가 없잖아요. 국민 무서운 줄 모르잖아요. 사람에 충성하지 않고 조직에 충성했다고 말해서 조국 장관 그 가족을 완전히 그냥 멸문지화를 만들어서 그 코스프레로 지금 대통령이 됐잖아요. 공정과 성식, 공정과 정의를 외치는데 완전히 정말 불공정한 사회를 만들었잖아요. 그 정말 그래서 나는 이 윤석열 대통령 이 4년째 금방 가는데 이제 4년도 지나가고 있잖아요. 어떻게 이 대통령 끝나고 지금 대한민국을 살려고 저러는지 정말 걱정이 됩니다. 다 인과응보잖아요. 연기의 법칙입니다. 다 부메랑이 됩니다. 저렇게 김건희 여사 그런 말을 했어요. 업이라는 게 무섭다. 이명수 서울의 소리 방송과 한 녹취록에 나오잖아요. 업이 정말 무섭다. 그 말을 꼭 업을 쌓고 있거든요. 지금. 돌려주고 싶다. 죄업을 쌓고 있거든. 죄업을. 네. 다른 사람 눈에 피눈물이 나게 하면 안 돼요. 이 김건희 씨 말입니다. 이것도. 연구 많이 하셨네. 많이. 야 전부 다 미러링이야. 근데 이번 탄압의 기회가 이 송영길 대표님의 인지도 올리는 데는 확실하게 도움이 된 것 인지도? 같아요. 오선에 춘천시장까지 인지도는 했는데 어째 춘천시장도 그 수차례하고 오윤혜 씨가 알았어. 아니 그 이미지 있잖아요. 뭔가 민주당의 이미지가 강성이고 강하고 투쟁의 이미지. 뭔가 송영길 대표님한테 그런 이미지가 처음 촛불 생겼어요. 집회 가보면요, 그 제가 계속 나갔잖아요. 그 민주당 정치인들 오면요, 그냥 싸늘한데 소영 대표 나타나면요, 그냥
옛날 노무현 김대중 때처럼 와 몰려. 아, 이거 봐. 진짜요? 이 변동지가 계속 부추겨. 대표님 변동지 너무 부추겨요. 현장 한번 보면 알아. 현장 보면요, 그냥 몇백 명이 확 몰려요. 그래서 옛날 김대중도 못 봤는데 옛날 노무현 노풍 때 그때 분위기 남아. 야 노풍까지 갑니까? 아니 분명한 것은 저는 이제 객관적으로 보잖아요. 변 대표야 동지니까 그렇다고 치고 변동지. 송 대표님에 대해서 예전에는 그냥 신사적인 정치인 이미지였어요. 맞아요. 그야말로. 신사적이었어요. 근데 네. 지금은 완전히 달라요. 그러니까 지금 조용한 느낌. 투사적인 정치인의 모습으로 완전히 바뀌었다고 보고 있고 네. 많은 지지자들이 어떻게 생각하냐면 카타르시스를 느껴요. 본인이 하고 싶은 말을 대신해 주잖아요. 본인이 우라가 치밀어 오르는데 아무도 그걸 얘기해 주는 정치인이 없었는데 네. 송영길이라는 정치인이 나와서 그걸 대신 얘기해 주는 거야. 그거 너무 속이 시원한 거지. 그러니까 지지자들의 열망이 저는 담겨 있다고 생각해요. 네. 송 대표님 물론 본인에 관련된 얘기도 하지만 그걸 넘어서서 민주당이 제대로 못한다고 하는 이 민주당 지지자들의 불만을 일거에 해소해 준 하나의 사이다 같은 분이다. 네. 그런 부분들이 결국은 지지를 모으는 하나의 요인이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근데 미신경 게 민주당을 나오면 이렇게 투사가 되는데 민주당 안으로 들어가면 왜 다시 아직 민주당이 계세요. 아니 민주당이 나왔어. 나왔죠. 이재명 대표님도 마음속으로. 예전에 나왔을 때는 뭔가 투쟁의 느낌이었는데 이제 대표님이 되시니까 느낌이 완전 달라졌거든요. 네, 고려할 게 많이 있겠죠. 이재명 대표는 또 본인이 워낙 지금 저렇게 많은 탄원을 받아서 저 멘탈도 대단한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렇죠. 저도 이제 이렇게 당해 보니까 그 전에도 좀 생각했지만 훨씬 더 직접 좀 느껴지는 거죠. 그래서 제 개인이 아니라 저 같은 사람도 이 정도로 힘드는데 우리 일반 기업인들, 중소기업인들, 상인들 진짜 검찰에 한번 표적이 돼서 한번 수사를 받기 시작하면 무서워. 그럼요. 기업이 다 망하잖아요. 네. 이거 주눅이 들어있어요. 지금 모든 네. 국민들이 다 주눅이 들어있다. 네. 이것이 지금 윤석열은 내 힘으로 다 통합이 됐다 생각할 텐데 정말 그 권력을 모릅니다. 1년만 지나 보세요. 다 하이나처럼 물어뜯을 거예요. 이제 윤석열을. 윤석열을 지금 찬양했던 김진태, 장제원, 이 한동훈까지 전부 칼을 빼가지고 윤석열의 등을 찌를 겁니다. 한동훈까지도. 한동훈이 대통령 되려면 칼로 찔려야죠. 뭐 김기현 대표도 대통령 생각이 있다 그러더라고요. 나 이준석 대표한테 들은 이야기인데 김기현 대표한테 이 매불쇼를 통해서 말씀드리고 싶으면 진짜 대권 생각이 있으면 그렇게 용산에 무슨 파출소 소장처럼 해가 되겠어요? 윤석열이 싸우듯이 한번 싸워야지 아니면 아니라고. 김기현 당대표 지금 그분이요? 경찰서장도 안 되겠어요. 그래가지고. 네. 그리고 내가 이야기했지 안철수 후보 뭐 또 지금도 아직까지 정치할 생각이 있으면 안철수 후보 아니에요 의원이에요. 네, 안철수 의원. 그건 뭐 직업이 후보입니까? 손가락 자르지 말고 손가락 자르는 말을 안 하겠어요. 네. 지금이라도 회개하고 한마디 해야지 윤석열한테 유승민처럼 한마디 해야지. 한마디 해야 돼요? 그리고 어제도 제가 홍준표 시장하고 통화를 했습니다만 네. 그래요? 홍준표 시장이 말씀한 것처럼 네. 레이밍 때 쥐때 정치하지 말아라 이 국민의힘 의원들아. 국회의원이 헌법기관이 대통령이 임명한 사람도 아닌데 네. 그렇게 레이밍 쥐때처럼 쫓아다니다가 내년에 검사 낙하산에 전부 잘립니다 다. 국회의원 공천 못 보고 잘리면 그때 후회하지 말고 지금부터 바른 소리를 해야 공천 못 자른다고. 알겠습니다. 송영길 대표가 한 명씩 모으나 보네. 홍준표 시장. 유승민. 최근에 그 수사 받고 하니까 또 바로 모았네. 안철수는 직업이 후보가 아닙니다. 네, 의원입니다. 대표님, 그러면 지금 시대 정신은 검찰 개혁이 맞는 거네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검찰 이 정권에 나는 이 불체포 특권 포기나 이런 뭐 한가한 소리 하는 사람들한테 하고 싶은 이야기가 이게 지금 정상적인 자유민주주의 체제로 봅니까 이 시대를? 거의 삼권 분립이 무너지고 헌법이 수시로 위반되고 아니 윤석열 후보가 대통령이 170석을 얻겠다고 사석에 말했다는 거 아닙니까? 네. 아니 생각해 봅시다. 노무현 대통령이 열린 우리당을 돕고 싶다 말 한마디 했다고 탄핵 소추가 됐습니다. 네. 이거 탄핵 소추감 아니냐고 이거. 어떻게 대통령이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될 대통령이 국민의힘 내년 총선에 170석이 목표다. 사석에서 한 거니까요. 아 이게 그걸 일부러 공개한 거잖아 누가. 일부러 한 거예요? 아니면 어떻게 이게 리크가 돼? 아니 어찌됐건 사석이든 뭐든 공개된 순간 명예훼손죄는 2명이 이야기하다 명예훼손죄 다중이 인정이 돼요. 그러니까 나는 이런 행위는 이런 무도한 정권과 싸우는데 넥타이 메고 점잖은 소리 하면 안 됩니다. 우리 민주당 국회의원 여러분. 네.
배지를 걸고 싸워야죠. 아니 일반 당원들도 촛불집회 가면 그분들이 무슨 국회의원이 돼요. 뭐 맞아. 시의원, 구의원 아무런 대가 없이 이 나라에 대한 민주주의에 대한 열정과 조국에 대한 사랑 때문에 토요일 일요일 가족과 보낼 시간을 포기하고 다 나와 싸우고 있는데 정말 호소하고 싶어요. 우리 민주당 국회의원들. 뭐 저도 반성해야 될 일이지만. 알겠습니다. 혹시나 그 검찰에서 불기소 처분 해주면은 또 갑자기 얌전해지시는 건 아니겠죠? 네. 우리 저 변 대표님 오늘 또 무기 팔았다고 또 발언 꽤 많이 주시는데 오늘 못한 이야기 있습니까? 아니요, 저는 뭐 충분히 이제 오늘 너무 만족하시네요. 이게 진짜 만족하시네. 이게 지금 우리 송영길 대표 효과로 다시 베스트셀러 17위로 또 진입을 했기 때문에 다시. 네, 지금 매불쇼가 지금 유시민 의원 선생이 네. 지금 230만 나왔다면서요. 지금. 뷰수가 한 240만 이게 나왔고 오늘- 도서는 전체 1위. 전체 일이. 오늘 이 방송 250만 나오면은 이게 어. 한 몇만 부 팔리고 그럼 베스트셀러 한 2, 3위 들어가고. 아니 유심히 꺾습니다. 네, 요게. 그럼 저는 그러면요, 왜냐면 언론의 카르텔을 제가 돌파하기가 참 힘든데 네. 책으로 돌파, 유튜브하고 책밖에 없거든요. 아. 그래서 이 책만 좀 널리 알려지면은 네네. 읽으면 변합니다. 아. 읽으면 네, 본인이 변하고 세상이 변한다. 네, 알겠습니다. 저는 진짜 무엇보다도 하루 빨리 우리 한동훈 장관님이 결단을 내려서 편의점 우리 잡아가라. 변희재 좀 잡아가라. 아, 내가 아주 정말 죽겠어요. 아 근데 진짜. 저는 이미 제 스스로 판단했어요. 아 한동훈은 너무 쫄아서 못 덤빈다. 이거 보세요, 네. 장관님. 네, 못 덤빈다 한동훈은. 네, 그냥 저대로 갈 겁니다. 아마. 어떻게 그래 진짜 방치하고 있지. 이게 무법천지 아닙니까? 아니 최강욱이한테 압수수색하듯이 해야지. MBC 이면주 기자 네. 잡아가듯이. 아니 그러니까 저는 이거 볼 때마다 자괴감이 들어요. 변희재 볼 때마다. 내가 청주 집회에서 그랬어요. 내 집에 그 속옷 다 압수해서 가져가서 입으라고. 입으라고. 다 입으라고 왜 내가. 자꾸 엉뚱한 소리 합니까? 아, 이거 참 진짜. 아니 그러니까 저는 그러니까 두 분을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냐면 민주당 의원들도 이런 결기로 하면 못 잡을 것 같아. 나 잡아가라는 결기. 근데 그런 경기로 못할 거 알기 때문에 윤석열 정부가 계속 밀어붙이는 그러니까 거잖아요. 그게 문제라는 거지. 그러니까 만약에 그러면 최진봉 잡아가라 한번 하세요. 나는 의원이 아니잖아. 내가 의원입니까? 내가 의원이냐고. 아, 진짜. 그런 결기가 필요해요 민주당은. 그러면 아무튼, 검찰과 대응해 싸우려면 정말 그것도 각오하고 하면 제가 볼 때는 충분히 뚫고 나갈 수 있을 거라고 봐요. 아니 최악의 상황이야 해봐야 감옥 가는 것밖에 없다니까요. 그게 최악이죠. 그 이하가 없어. 엉뚱한 소리 하시네. 네. 그게 최악이라고요. 네, 그러니까 최악이 감옥이 다예요. 그 이상 없어 그야. 그게 최악이라고. 열심히 하지 마. 안 때리잖아. 감옥은 안 때리잖아. 국회의원 출마를 못하게 되잖아요. 저는 정말 상식적인 국가에서 살고 싶습니다. 맞아요. 하루빨리 우리 한동훈 장관님께서 이 초법적인 캐릭터 변희재를 잡아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이거는 찌시버린 부탁입니다. 네. 우리 송영길 대표님은 뭐 구속되는 거에 대한 두려움 같은 건 없으신가 보네요. 네, 뭐 다 항상 감사하죠. 뭐 네. 과거에 한 번도 수감된 적이 없습니까? 아, 제가 연대 총학생회장 갈 때 전두환 정부 때 구속됐었죠. 아 구속이 됐었어요. 네. 여기 남산 지하실에 2번이나 끌려가서 두들겨 맞고. 그랬어요. 그때보다 훨씬 좋아졌습니다. 시설하고 식사가 훨씬 좋아졌습니다. 아니 무슨 뭐 분양해? 분양하려고 뭐, 모델하우스 한번 보여달라고 하십시오. 네. 삼계탕, 감자탕 다 들어옵니다. 그때는 여름엔 삼계탕. 제가 서대문 영무소 현저동 101번지에 있어가지고 그 구사하 23방인데 내가 있었던 방이 변기통이 변기통이 그냥 0.75평 독방에 있었어요. 아 여기는 저거 완전 수세식으로 나는 다 거기서 됐어요. 네. 거기서 살았으니까 훨씬 좋을 것 같네. 네. 온돌빵 따뜻해가지고 온돌빵 따뜻해. 뭐 싸늘한 감옥 그런 거 없어요. 네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여기에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마무리 말 기회 안 줍니까? 하세요. 아 근데 다른 거 빼놓고 우리 서민들이 너무 힘들어요. 지금 뭐 가계부채가 2,000조가 넘어가고 특히 상가도 이 매출이 안 되니까 임대료도 못 내고 있고 집값 떨어지니까 임대인이 전세금을 못 빼줘서 우리도 한참 이사를 하는데 힘들었어요. 네. 이런 상황에 이 무능한 이 윤석열 정권이 그 에너지를 이렇게 야당 전 현직 대표 그리고 자기 정적들 죽이는데 이렇게 쏟지 말고 좀 나라 살리는데 서민들 살리는데 좀 정력을 쏟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순간 네.
과거에 서울중앙지검에 조사받으러 갔던 게 생각나서 한마디 좀 하고 마무리 지어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송영길 대표의 입장은 나도 수사하고 다른 의혹이 있는 사람도 수사하라는 겁니다. 나는 봐달라는 거 아닙니다. 네. 순간 옛날 또 생각이 겁나네. 나서. 자, 오늘은 네. 여기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네 분 대단히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